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2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팍스뉴스의 터크 칼슨이 이번 이태리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형제당 당수인 조자 멜로니 신임 총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지금 변죽만 울리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멜로니 총리가 이번 대선에 승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EU의 지도부와 심지어는 EU 의장까지 노골적으로 그녀에 대하여 협박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태리가 그녀를 수상으로 뽑을 경우에는 EU의 모든 지원을 중지하겠다고까지 공갈 협박을 한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태리 국민들은 그녀를 지지하여 압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먼저 터 칼슨은 지금 전 세계로 일고 있는 웨이키즘 자체가 정치적인 트렌드가 아닌 일종의 글로벌 종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멜로니 수상의 당선에 대하여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21세기 파시스트의 부활이다, 무솔리니의 재현이다 하며 비난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얼토당토 하지 않는다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싸잡아서 비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파시스트도 아니고 무솔리니 후계자도 아니며 보수적인 가치를 수호하고 있는 여전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그녀가 연설하였던 내용을 오늘 들고 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에서 멜로니 후보는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개인의 자유가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의 권리, 우리 민족의 자주, 가족의 번영과 안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포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 타락한 세대에 저항하는 길은 오직 보수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고 포문을 연 뒤 저는 시민 X도 아니고 성별 X도 아니고 부모 1, 부모 2도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숫자로 표기를 되는 그런 존재의 인간이 아니며 우리의 정체성에 뿌리가 없으면 우리는 글로벌리스트와 세계 금융주의자들에 의하여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연설에 대하여 터 칼슨은 논제의 핵심에 대하여 멜로니는 거리낌 없고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접근을 하였으며 반면에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그녀를 신파시스트라고 낙인찍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그녀의 2부의 한 연설에는 우리가 하나님, 가족은 급진적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의 가치를 잘 대표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고 그녀는 계속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어보다도 더욱 건전하고 더 친인간적인 플랫폼에서의 단어는 찾을 수가 없다고 단락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대표부의 성명 발표는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케빈 맥카티와 공화당 지도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자유와 보수에 대한 단어도 물론 없었지만 미국 가정에 대한 단어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성명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는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가격을 하락시키고 에너지 독립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경을 지킬 수 있다. 그 다음은 부모의 권리 장전이 포함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한 정치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 등의 알맹이 없는 변죽만 울리는 미사역으로 점철하였다고 터 칼슨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터 칼슨은 이런 허황된 정치적인 공허한 메시지보다는 차라리 멜로니 수상과 같이 현실적이고 주제의 핵심에 다가가는 연설이 더욱더 효과가 있었고 그것이 이태리에서 그녀의 총리 당선을 이끌어낸 원동력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정신 단단히 차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대만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제3차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오늘 기자와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핵도 불사하겠다고 발언한 이후에 나온 상태라고 하며 이는 매우 위험하고 나쁜 생각이라고 푸틴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푸틴과 친하게 지냈고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조 바이든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유럽 전역으로 공급되던 파이프라인이 두 개가 있죠. 바로 노드 스트림 1과 노드 스트림 2입니다.
노드 스트림 2는 아직까지 개통도 못한 상태에서 러우 전쟁으로 답보 상태에 있었고, 노드 스트림 1은 그간에 꾸준히 독일과 서구 유럽에 러시아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기에 바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노드 스트림 1, 2 파이프가 폭발한 것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 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심해 파이프가 건설되어 있는 것은 해저 70 내지 90m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 관관의 두께는 4.1cm의 관관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바깥 외벽에는 약 11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덮여 있습니다. 한 유닛의 무게는 원래 11톤에 불과했으나 철근 콘크리트가 입혀진 이 완성된 파이프는 25톤 정도가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부근에서 큰 폭발음이 2번 들렸습니다. 네 번째는 스웨덴 국립지질연구소 감시체제에 감지된 바에 따르면 리히터 지진계 1.9와 2.3에 해당하는 2번의 폭발음이 있었고, 첫 번째 폭발음은 새벽 2시경, 두 번째 폭발음은 오후 7시경에 들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큰 가스 누출 범위에서는 그 기포의 반지름이 1km에 해당한다고 지금 전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 독일 관리들은 이것이 고의적인 폭발이라고 확증을 짓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교롭게도 바로 전날 독일의 수천 명이 노드 스트림 파이프 2를 개통하라고 시위를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시위가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파이프가 폭발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덴마크 총리조차도 이것은 고의적인 가스 운송을 방해하는 행태라고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비난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매스컴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이것을 하였다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발된 이 시위에는 러시아 영해가 아닙니다. 열 번째는 독일 정부의 미국 CIA가 노드 스트림 파이프 공격에 대한 경고를 일차한 바가 있습니다. 11번째는 폴란드 EU 의원들은 이 행위가 바로 미국이 저지른 작태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12번째는 조 바이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자마자 노드 스트림 파이프 2 계획을 종료시키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고, 13번째는 빅토리아 누랜드가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시에는 노드 스트림 파이프 2 프로젝트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번째는 파이프 폭발 사고가 있은 그 다음날 유럽의 관리들이 발트계 가스 파이프 개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발트의 파이프는 바로 노르웨이에서 덴마크, 발트해를 거쳐 폴란드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가스 패권주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폴란드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러우 전쟁 이전부터 벌써 서방과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을 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고,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을 러시아로 돌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영국, 미국, 러시아 세 나라를 싸잡아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활에 필요한 가스를 가지고 강대국 세 군데서 지금 전 유럽인을 상대로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3위 부자로 랭크되었던 페이스북의 사주인 마크 주커버그가 오늘 발표에 따르면 세계 10대 부자에서도 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그의 재산이 약 768억 불 정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작년 페이스북 주가가 382불까지 올랐을 때 그의 자산은 1420억 달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페이스북의 주가가 계속 하락함에 따라 그의 자산은 오늘날 577억 불의 자산 가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 세계 랭킹의 1위는 제프 베이조스, 2위가 일론 머스크, 3위가 주커버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가 11위로 미끄러진 것입니다. 그래 여전히 그는 57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억만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의 자산이 줄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 주가가 계속 빠진다고 하면 마크 주커버그가 2024년 내에 약 4억 달러가 소요되는 민주당 지원 자금은 어디서 마련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에른스트 볼프는 다가오는 뉴 월드 오더의 그레이트 리셋에 대하여 오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건설 계획이라고 하며 새로운 그레이트 리셋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대 기업과 국가들이 모든 가격을 통제할 수 있고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가격을 계속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여 모든 중산층과 생산이 가능한 일반 시민층을 붕괴시킬 것이며 그들을 완전 경제 노예로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오늘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과 경제공황을 야기한 후에 이들은 그 공포를 이용하여 모든 사람이 국가에 매달리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디지털화된 국가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국가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치하에 있는 오늘을 예로 들고 있으며 전 세계가 원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상한 공산주의 세계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의 애플이 아이폰 14을 인도에서 생산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청을 주고 있는 대만의 팍스콘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죠. 이는 최근에 중국에서 일고 있는 물류 어려움과 또는 임금 상승, 원부 자재 확보 등의 우려를 통하여 부득불 아이폰 14부터는 인도에서 생산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도의 모디 총리가 그간의 정성을 들여서 애플을 섭외하였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동부지검에서 오늘 전 연방 하원 의원인 마이클 마이어스가 30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2014년부터 주선거에서 불법 투표, 부재자 투표, 선거인단 명부 변조 등등의 모든 부정 투표에 해당하는 것은 다 자행하였던 전직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역시 민주당스럽게 여러가지 부정을 하다가 2020년도에도 3년형을 살았습니다. 나오자마자 또 걸려든 것입니다. 79세가 되도록 그칠 줄 모르는 그의 부정선거 방식은 다양하기만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부정선거의 형태가 그의 두 손에서는 다 10년 이상 자행되어 왔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그는 이번에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30개월에 3년 동안 보호관찰 그리고 10만 불의 벌금형으로 형량 협상을 통하여 오늘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나이가 있으니 형량을 많이 때리는 것보다는 벌금을 좀 왕창 때렸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